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you. Don't you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김세희입니다.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돌아가고 속이 울렁거리는 어지럼과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든 평형장애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요. 메니에르병, 이석증과 같은 귀의 문제나 뇌혈관인 중추신경계 이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데요. 어지럼증의 증상과 경과를 살피고 또 여러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어지럼증의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어지럼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우영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지럼증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어지럼증은 우리 몸의 평형이 단적으로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뇌로 시각기, 근육과 관절에 있는 심부지각기와 기타 감각기에서 오는 구심성 정보가 뇌 중추에서 원활히 통합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심성 지령이 안구운동계와 사지운동계의 근긴장 변화를 유도하게 되고 그 변화는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어지럼이나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평형장애는 이를 반사적으로 조절하는 양측 평형 반사 회로의 혼란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말초 전정 질환, 중추 전정 질환, 심장 질환, 소화기 질환, 안과 질환, 기타 원인 불명의 어지럼증 등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각종 문진, 평형기능 검사, 신경학적 검사, 전신 검사, 이과적 검사와 CT, MRI를 포함하는 방사선 검사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처음에 이것저것 모든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환자들의 초기 문진이 중요할 것 같은데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문진입니다. 문진으로 얻은 각종 정보는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은 물론 치료 방침과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문진의 내용은 어지럼증의 성질, 어지럼증의 발작 양상과 그 경과, 어지럼의 수반 증상, 그리고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왕력 등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람들마다 느끼는 이 어지럼증이 다양하잖아요. 뭐 빙빙 돈다는 분들도 있고 또 붕 뜬다는 이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특징에 따라서 원인들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의 성질은 일반적으로 회전성과 비회전성으로 분류하는데요. 네. 먼저 회전성 어지럼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전성 어지럼증의 경우 환자는 보통 눈이 빙빙 돈다, 천장과 주위가 돌아간다 등으로 표현을 잘 하시며 회전의 방향이 뚜렷한 편입니다. 네. 회전성 어지럼은 말초와 중추 정전계의 흥분성의 양측 균형이 급격히 또는 심하게 파괴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여러 원인에 의한 말초 전전계 장애로 인한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성 종양의 두개내 전이, 추골 뇌저 동맥 부전, 손의 출혈, 경색 등과 같이 중추 전전계 장애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회전성 어지럼증의 성질은 병소의 진단보다는 병태의 경과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신체의 평형계에 급격한 병변이 발생했을 때는 회전성 어지럼증이 주로 나타나고 병변이 서서히 진행한다면 비회전성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빙빙 도는 것 같은 회전성 어지럼증은 귀환의 문제, 이 말초 전정 기관의 원인이 대다수지만 경색이나 약송 정황처럼 중추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비회전성 어지럼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비회전성 어지럼은 동요성 어지럼증, 자세 불균형 어지럼,
실신형 어지럼, 편두통형 어지럼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동요성 어지럼은 승강감과 경사감, 이동감과 전도감 같이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운동과 위치의 이상 감각과 부상감, 부유감과 같은 흔들리는 느낌, 휘청거리는 느낌 등의 방향성이 불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네. 이들도 병소 부위를 유추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 불균형 어지럼증과 같은 경우는 환자가 주로 말씀하시는 증상이 자세 불안이고 어지럼은 느끼지 않거나 경도의 정도입니다. 뇌종양, 손의 척수 변성증과 같은 두견의 기질적인 질환들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휘청거리는 느낌이나 부유감도 있고 또 자세 불안으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또 다른 유형인 실신형, 이 편두통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실신형 어지럼증의 증상은 대부분 환자들이 정신의 몽롱해짐과 몸에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다는 듯한 탄력감,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느낌 등을 주로 호소하십니다. 네. 대부분 일과성 뇌혈류 장애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내과적 질환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형 어지럼은 눈이 지끈지끈하거나 눈앞에 하얗게 빛이 나는 듯한 물체가 나타나고 그것이 점점 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어서 심한 두통이 발생한다면 전형적인 편두통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의 성질과 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만으로 좀 진단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지럼증이 반복되는지 또 갑자기 생기는지 또 함께 동반되는 증상이 없는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지럼증의 발작이 자발성인가 아니면 2차적인 자극에 생기는 유발성인가, 발작성인가 지속성인가, 진행성인가 등을 물어봐야 되고 그것들은 어지럼증 진단에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도 구별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자발성 발작성 어지럼은 특정한 원인 없이 갑자기 일과성 경과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며 단발성 어지럼의 원인에는 어지럼을 수발하는 돌발성 난청, 전정신경염, 뇌이염 등이 있으며 반복성 어지럼의 원인에는 간질, 양성 발작성 두위현운, 일과성 뇌허혈 발작, 메니에르병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지럼증 발작의 수반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명, 난청, 이폐색감, 이통 등과 같은 귀증상과 두통, 손발 및 안면의 저림, 연화장애, 언어장애, 복시, 순간적인 의식장애 등의 뇌신경 증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경색이나 종양 같은 이 중추신경계 문제로 이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지만요. 아무래도 가장 흔한 경우라면 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귀 속 정전기관의 원인이 많다고요. 네.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은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위에 이상이 생겨서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다면 말초성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의 귀는 모식도와 같이 크게 위치에 따라서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초 전정기관을 구성하는 구조물로는 내이의 방골이관, 난형낭, 구형낭, 전정신경 등이 있는데 이 부위 중 어느 한 곳에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정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임상적으로 흔하게 접하는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양성 돌발성 두위현운, 돌발성 난청, 미로성 어지럼증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도 이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그 원인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검사가 전정기능 검사라고 합니다. 어떤 검사인가요? 네. 전정기능 검사는 어지럼증이나 평행장애를 가진 환자에서 자각적이고 주관적인 환자의 호소를 타인에 의해서 타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네. 이런 검사들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반사구들을 활용하는 것들인데 준비된 포일을 보시면 외래에서 특별한 장비랑 외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롬버그 만 테스트, 단각 길이 검사, 세로 쓰기 검사,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며 청각 기능 검사실과 전정 기능 검사실, 기타 장비를 도입해서 온도 안진 검사라든지 회전 검사, 누공 검사, 전기 안진 검사 같은 기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은 주로 전정 안반사와 전정 척수 반사를 이용해서 고안된
검사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정기능 검사가 꽤 종류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검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안구 진탕 검사, 즉 안진 검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진은 환자의 눈에 나타나는 규칙적이고 리드미컬한 안구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이 안진의 양상을 보고 병을 진단하고 유추하며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모식도와 같이 안진을 검사하는 방법에는 프렌첸 글라스라는 일종의 확대경을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눈 주위에 전극 도자를 붙여 안구 근육의 움직임을 일일이 체크하는 전기 안진 기록법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또 다른 검사 방법으로 주로 시행하는 검사로 두위 변화 안진 검사가 있는데 이는 앉은 자세에서 재빨리 머리를 뒤로 떨어뜨리든지 자세 변화를 유도해주면 그의 전정 안반사궁을 통해서 안진이 유발되는 검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온도 안진 검사의 원리를 설명한 모식도인데요. 네. 일종의 칼로릭 테스트라고도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우리 귀의 외이도에 체온보다 따뜻하거나 또는 차가운 찬물이나 공기를 주입하게 된다면 귀 안에 있는 네일림프라는 액체가 유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유동성이 전정신경계를 흥분을 시키게 되고 그 흥분성에 따라 온도 안진이라는 안진으로 촉발이 되게 됩니다. 그 안진을 보고 양측 전정 기능의 장애 및 균형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어지럼증의 원인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진단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지럼증의 특징이나 양상도 살피고 전정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0-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된 전화가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지금 어지러워갖고 한 2년 됐는데, 네. 이래 밤에 이래 잘 때 가만히 누워갖고 이래 있으면 안 어지럽고, 네. 또 일 나가고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때나 뜨거운 거 이래 뜨신 거 먹을 때는 이래 좀 어지럽거든요. 그러니 뺑뺑 돌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술 챙으면 그 어리하게 이렇게 어지러워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예.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들어보면 가만히 네. 누워 있으면 어지럽다 않으셨다 하셨고 일어서서 걸으시거나 하시면 균형 감각을 좀 소실하시면서 뭔가 어지럼증을 느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아, 예. 혹시 죄송하지만 나이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77입니다. 아, 연세는 있으시군요. 혹시나 뭐 당뇨나 혈압 같은 뭐 다른 기저질환이나 뭐 약 드시는 건 없으십니까? 아, 당뇨, 혈압은 네. 없고요. 네네. 천식이 좀 심하고 부정맥이 심해가 그 두 가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혹시나 최근 그러면 그런 2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다른 네. 뭐 병원 가셔서 MR이라든지 뭐 신경학과전 검사 같은 거는 받아보셨나요? 이게 이제 신경과 와서 뇌 검사도 하고 네. 또 어지럼증 검사도 해보고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어느 그 지금 요 텔레 보면 저 선생님께서는 이비인후과 그 선생님이신데 네. 어느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 뭐 지금은 내과에서만 쭉 받고 신경과만 받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연세도 있으시고 다른 기저질환이 네. 없지만 솔직히 네. 말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면 저희들은 항상 머리 쪽에 그게 즉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귀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지 항상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신경과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셨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으셨다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상만 들어봤었을 때는 귀 안에 전정계 자체 이상이 생기는 전정신경염 쪽이 아니나 저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 병이 생기면 어차피 이 자체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전정 재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또 걸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상담하고 그 병이 맞는지 알아보시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비인후과로 가야 됩니까? 예, 그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예, 뭐고, 8월달에 어지러워서 어지러워 막 빙빙 돌고 어지러워가지고 막 내놨고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머리 MRI 찍고 막 검사 다 피검사도 하고 다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때까지 있었는데 열이 또 목요일 날 아침에 일나니까 네. 아이고 막 어지럽고 막 또 막 실을 내놨고 막 어지러워서 못 쓰게 회복이 됐어. 또 응급실에 또 진리 갔거든요. 네. 그래 가가지고 8월달에 뭐 MRI 찍고 나면은 MRI는 안 찍고 이비인후과 검사하고 그래 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하면서 이런 거는 왜 이럴까 예. 그래서 전화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예. 최근 들어서도 또 며칠 전에 또 그렇게 많이 어지러우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러셨나요? 예, 아침에 전에 8월달에 걸릴 때는 오후에 비원 맞출 때 되어가지고 네네. 비원 맞출 때가 아닌갑다. 그때 낮에 점심시간인갑다. 맨 첫 번에 걸을 때가 예. 또 이제 10분 이제 일이 어지러웠거든요. 맨 첫 번에 또 그래 어지러워가지고 예. 병원에 가서 막 MRI 찍고 예. 해도 어머니, 혹시 그러면 낮이나 저녁이나 생활하실 때는 크게 어지럼증은 없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만 그러세요? 5분에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렇대. 예. 아침에 5시 돼서 일어나니까 화장실 가려고 하니까 네. 어지러지라니 막 어지럽고 막 그렇더만. 토하기도 하셨고. 그래가 조금 엎드려 네. 있으면 막 고마마 막 몸이 저리저리 온몸이 막 땀이 막 시리면 나고 네. 이렇더만 고마 막 혹시 코끼리 나고 막 어지러워서 고마. 네, 어머니. 혹시 어머니는 뭐 당뇨나 혈압이나 다른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그 당뇨약은 안 먹어도 혈압약은 먹습니다. 아, 혈압은 좀 있으시고. 예, 평소에 혈압약 먹고, 예. 혈압약 먹고 허리 뭐 예. 옛날에 협착증이라 했어요. 아, 예. 그 전에 수술을 했는데 예. 한 7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예. 허리가 또 좀 아팠어요. MRI를 찍으니까 또 뭐 염증이 있다고. 예. 어머니, 혹시 아침에 그럼 일어났고 어지러우실 때 귀 안에서 웽 소리가 나신다거나 멍멍해진다거나 뭐 귀와 관련해서 증상은 없으셨어요? 귀는 전혀 없으셨어요? 한때까지 귀는 전혀 그렇지 없어요. 뭐 한번도 오지 않으면은 예, 귀 예. 아니면 우 하는 듯이 예.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앞이 뭐 아지랭이가 보인다든지 깜깜해진다든지 뭔가 땀을 흘리신다든지 어지러우실 때 그런 느낌은 없으셨고요. 예예예 어지러우면 막 땀이고 막 줄줄줄줄 오면 막 나옵니까? 머리 까만 것처럼 막 땀이 예. 시르거리 막 흘러. 아, 어머님도 지금 연세 때는 좀 있으신 거죠? 예? 나이가 그래도 연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거죠? 75. 네네네. 예. 일종의 제가 지금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은 최근에 신경과라든지 검사를 받으셨다고 또 하셨고 검사를 봤을 때 특별한 결과는 없다고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보통 저희 이비인후과 쪽으로는 아침에 증상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의 양상을 들어보면 천장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네, 올해는 어지러워서 고마워. 예. 병원에 갔어도 예. 그 휠체어 타고 밀고 다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그러면 일단은 저희 쪽으로는 뭐 이석증이라는 병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혈압과 관련해서 순간적인 뭐 뇌혈류 장애라든지 혈압이 떨어지면 생기는 현기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와 관련돼서 확인해 보려면 저희 외래라든지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시면 간단한 검사로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리 가서 알아보면 또 그 이비인후과 가서 네. 검사했거든요. 네네. 그래도 별 문제는 없다 하는데 이러고 그렇습니까? 마마 아, 하면서 고마마 어지럽마 고마마 시름마 코트질이 올라와요. 만약 현기증이라 노란 탕물까지 다 토하내고. 예. 구토라든지 증상은 있을 수는 항상 있고요. 만약에 현기증 때문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만약에 더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뭐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해서 항상 완전히 완치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은 항상 조금이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체크를 받으시고 설명을 제대로 들으신다면 어머니께서 좀 덜 불안해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예.
아이고 아무 이유도 없이 고마마. 네. 짬만 오면 온몸이 찌릿찌릿하면 고마마 땀이 막확 오르면 고마마 예. 머리도 아프고 고마마. 예, 네. 원래 어머니 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우영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모시고 어지럼증의 원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어지럼증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진단받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외래에 오시는 환자들, 어지럼증 환자를 보면 대부분 양성 발작성 두위 현운이라고 즉 주로 이석증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이런 네. 병들이 말초성 어지럼증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일정한 위치를 취했을 때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어지럼증과 율동적인 반복적인 안군동이 나타나면 이런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특발성, 즉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정신경염이나 외상 후에 발생하기도 하며 편두통이 있는 환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이나 혈관의 허혈에 의해서 발생한다고도 말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양성 발작성 두위 현운 이석증이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돌렸을 때 이렇게 위치가 변할 때 주변이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어지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석증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석증 진단도 제일 먼저는 바로 문진입니다. 문진을 해보면 환자들은 전형적인 어떤 특징적인 증상을 말씀하십니다. 보통 아침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실 때 또는 주무시려고 밤에 누우실 때 본인이 이때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어지럼증을 경험해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 보통 저희는 이석증임을 약간 짐작을 하고 두위 변환 안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외래에서 간단히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 두위에 의해서 유발되는 회전성 안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어지럼증이 있을 때 율동적으로 반복하는 안진을 보고 이석증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부위에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요. 귀 안에 내이 안에는 전정기관 앞에 방골이관이라고 세 가지 방골이관이 있습니다. 이 모식도는 그 세 가지 방골이관에서 제일 자주 발생하는 후방골이관 내에 이석증이 생겼을 때 환자 증상을 나타내는 방향을 안진을 설명하고는 있습니다. 네. 후방골이관 이석증이 발생한다면 환자를 앉은 자세에서 후방향으로 뒤로 넘겨뜨리면 환자는 환자의 우측 안진이 발생하고 반시의 방향으로 회전성 안진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석증이라고 간단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갑작스럽게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이제 불편함도 클 텐데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양성 발작성 두위 현운의 치료는 수주일이나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술기를 통해서 적극적인 이석치환술을 통해 증상을 빨리 호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석치환술의 종류로는 그 방골이관의 위치에 따라서 애플리 매뉴버, 시몬트 매뉴버, 브랜드트 습관화 운동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되어 있습니다. 네, 방금 습관화 운동 말씀하셨는데 이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하면 좀 증세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상당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습관화 운동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운동은 브랜드트와 다르프가 먼저 처음 제안했다고 있는 운동법입니다. 먼저 운동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건강한 쪽으로 45도 돌린 상태에서 병변측으로 쓰러지게 되면 회전성 현운이 발생하는데 어지럼증이 없어질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시 앉은 자세로 돌아오면 대부분 다시 현운이 생기지만 처음보다 그 정도는 약하게 됩니다. 30초 정도 후에 이번에는 고개를 병변측으로 45도 돌린 상태에서 건측으로 쓰러뜨리면 약 30초간 유지하고 다시 앉은 자세로 돌아오게 시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기를 현운이 소실될 때까지 반복하고 이를 매 3시간마다 되풀이해서 2일 동안 현운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시행하도록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보이는 운동인데 어떻게 이 운동을 통해서 증세가 호전될 수 있을지 그 원리가 좀 궁금해요. 네.
처음에는 이 운동법이 현운이 유발되는 두위 변화를 반복해서 중추에서 적응하도록 습관화시키려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운동 후에 하루나 이틀 만에 급격히 증상이 소실되는 경우도 관찰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중추의 적응보다는 반복적인 두위 변화가 귀 속 반고리관의 한쪽 끝이 전정과 만나는 부위에 팽대불응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붙어있는 결석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며 그 반고리관 내의 결석을 분사시키는 효과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양성 발작성 이 두위 현우는 두위 변화 운동을 통해서 또 적극적인 이석 치환술로 이 치료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계속되는 좀 질환들도 알아보죠. 이 귀환의 문제로 어지럼증이 생기는 질환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메니에르병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뇌의 구조를 간단히 모식화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파란색 색깔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뇌의 내부 구조로서 기능의 주요 부위인 막성미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막성미로에 병적인 압력 증가가 생기게 된다면 이를 메니에르병의 기전입니다. 병변을 더 다른 말로 말해서 뇌림프 수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뇌의 기능장애로 인한 발작성 어지럼,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이축만감을 4대 주증상으로 특징으로 하는 일종의 임상 신드롬, 즉 증후군입니다. 원인으로는 바이러스나 당, 단백질 대사 장애, 내분비 장애, 면역학적 반응 및 자가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 원인은 규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뇌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발작성 어지럼증과 난청, 또 이명이 생기는 메니에르병. 구체적으로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메니에르병에서 어지럼증의 전형적으로 어지럼증 발작은 회전성 어지럼증입니다. 네. 메니에르병을 진단하려면 회전성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이 또한 중요한데요. 대개 20분 이상 지속되고 24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면 메니에르병의 진단 기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단 기준을 보면 4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네. 확실한 경우, 명확한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4가지로 나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 자체가 약간 신드롬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고 그 진단 기준을 보시면 수능 청력 검사 그리고 이런 어지럼증이 발생하게 된 어택 횟수, 그러니까 발생하게 된 횟수, 그리고 동반 이명 증상이라든지 귀 울림 등의 증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진단 기준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메니에르에서는 청각 증상이 수반되지만 초기에는 난청이나 이명의 동반 없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청은 전정 증상보다 다양하며 메니에르병의 진단, 좌우 구별 및 감별 진단의 단서가 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변동성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동반하므로 고음력보다는 중저음력의 청력이 크게 변동을 합니다. 네. 청력형은 초기에는 변동성으로 저음 장애형이 많지만 후기로 갈수록 변동성은 없어지고 수평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명은 난청이 발생한 쪽과 동측에 잘 발생하며 발작기에는 저음성, 중간기에는 고음성 이명이 많고 강도는 대부분 변동하는 난청의 정도와 연관됩니다. 네. 그 밖에 환자들은 이 폐색감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 폐색감은 메니에르병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메니에르병은 어지럼뿐만 아니라 난청과 또 이명이 동반된다는 건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럼증은 괜찮아질 수 있지만 이 청력에 문제가 된다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도 주로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이를 메니에르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병의 자연 경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견딜 수 없는 심한 발작성 어지럼이 여러 차례 발생하다가도 어느 순간 발작이 없어져 몇 년간 지속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또 증상이 몇 년간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되는데요. 네. 이처럼 이런 질환들은 재발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자연경과에 대한 보고들을 통해서 예후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정도와 발생 빈도는 치료와 관계없이 60에서 80% 정도는 호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청력 소실은 초기에는 변동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차츰 청력 감소로 진행하기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대부분 잘
겁을 내시는 부분인 완전히 전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말기가 되면 어지럼증의 발생 빈도도 줄어들지만 청력 역치는 50에서 60데시벨 정도에 이르며 온도 안진의 검사에 의한 방골이감 마비도 50% 이상을 보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으로 이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메니에르병의 확진 이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메니에르병의 확진은 아까 진단 검사표에서도 봤지만 확진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직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직 검사를 하기엔 살아있는 사람한테 조직 검사를 해버리면 청각을 잃게 된다든지 기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임상 진단과 청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병력과 청력 검사로 저희 외래에서는 보통 진단을 하게 되고 기타 전정 기능 검사, 탈수 검사, 전기 와우도 검사, 변조 이음량 방사 검사, 그리고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다른 진단을 또 배제시킴으로 동시에 메니에르 진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메니에르병의 치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메니에르병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메니에르병은 일단 저염식을 중심으로 한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약물 치료로 이뇨제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뇌림프 수종이라는 개념에 착안해서 뇌의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뇨제를 쓰는 경우입니다. 기타 환자가 굉장히 어지럽고 진정을 할 수가 없다면 진정제 투여가 선택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네. 베타히스티딘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일종의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런 약물도 메니에르 진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진토제랑 혈관 확장제인 니코티닉 애시드 등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고실내 젠타마이신 및 스테로이드 투여가 시도되기는 하지만 잘 시행되고는 있지 않고 네. 환자분이 어지럼증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런 여타의 약물이라든지 진정이 안 될 때에는 이 뇌림프 압력을 감압시키기 위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들이 바로 뇌림프암 감압술과 와우 구형낭 천자 등과 같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어지럼증 원인 중 상당수는 이 귀의 문제, 전정기관의 문제 때문인데요.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절한 대처와 치료 방법도 중요하겠습니다. 어지럼증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연결된 전화 있으니 연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귀가요. 네. 저는 이 어지럼증 온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치료를 받아가지고, 계속 받으면 그게 났었다가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자꾸 재발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재발을 하면은, 딴 데는 병원에 가면은, 한 2번 병원 가고, 이렇게 약 먹고 하면은 금방 낫지만, 이번에는 5월 달부터 병원에 다니고, 계속 지금까지도 약을 복용을 하고 있어요. 네.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석증이라고 하면서 달팽이관에 덜이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어도 이렇게 어지러운 게 네. 이제 고개를 갑자기 좀 숙인다 하면 또 빙 돌리고 네. 고개를 뒤로 한번 제쳐도 빙 돌리고 네. 그 둘도 사람이 또 그 어지럼증이 올 때는 사람이 좀 바보처럼 멍청한 게 기억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거는 그 계속 재발을 하는 건지, 네.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10년 동안 고생하셨다고요? 10년, 네. 병 발견할 때는 10년 네. 가까이 되는데요. 네. 이게 났었다가 2, 3년 만에 한 번씩 이 병이 어지럼 오면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데, 그 모든 검사하는 데가 한 27만 원 정도 이렇게 걸리대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또, 처음에는 돌이 그냥 이래 삼각지에서 돌이 빠졌다고 하더만은, 일단은, 이번에는 가니까, 또 달팽이관 안에 물이 한 번은 또 고였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 물에 따라서 또 돌이 또 흘러 나오는 수도 있다네요. 네네네. 이번에는 물에 따라서 흘러서 나오는데, 그래, 물리치료도 받아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도 계속 지금까지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저녁에 한 끼만. 실례지만 그 어지럼증을 경험하실 때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실 때뭐 네. 빙빙 돌던가요? 빙 돌고 눈을 탁 감을 정도로 그래가 조금 네. 있으면 또 괜찮고 네. 그래 어지러울 때는 또 이제 네. 다리에 눕는 것 같으면 또 빙 돌고 네. 제일 처음에 이게 올 때는 네. 우리 어릴 적에 또 팽이 돌리듯이 달팽이 돌리듯이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돌대요. 이석증이라면 처음에는. 그런 증상이 맞습니다. 예. 네, 되게 그렇게 처음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정세는 없고요.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고. 네네. 그때 처음에 10년 전에 처음에 올 때는 그렇지만은 지금은 사람이 빙 돌리면서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고. 혹시 뭐 걸어 다니실 때는 뭐 어지럼증 때문에 이상한 건 못 그럴 느끼셨어요? 때는 별로 못 느끼고요. 못 느끼시고요. 네. 귀 자체에서 뭐 이명 소리가 들리거나 뭐 귀가 멍멍해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그것도 살아- 한 이번에는 번도 그런 게 없었나요? 없는데 그런 건 그 없으셨고. 전에는 또 네. 그 산에 한번 가면 뭐 이명 네. 나는 딴 사람은 괜찮더니 내 귀에는 벌이 막 원하고는 것처럼 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예.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약을 처방을 하니까 그때 또 그거는 괜찮은데 요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예. 통화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직은 그래도 젊으신 것 같으신데 그렇게 많이 그러진 않으시죠? 네, 네. 나이대는 실례지만 어느 정도 되시나요? 60대 초반입니다. 60대 초반이시고요. 네. 다른 뭐 약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지금 그래서는 이제 여태껏 아무 약도 안 먹었는데 건강하시네요. 요 근래 와서 혈압이 예. 또 좀 올라 혈압약 지금 예, 복용하고 예, 예. 한 번씩 가슴이 답답하거나 뭐 가슴 쪽에 심장 쪽에 어떤 부정맥이라든지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든지 이런 느낌은 혹시 없으셨나요? 그런 거는 예. 없었었고 예. 그런 건 없으셨고. 네. 그때 처음에 입원했을 때 10년 전에 네. 부신의 혹이 있어갖고 또 요거 한번 많이 그런 것도 봤었고. 우연히 발견하셨군요. 예, 또 예, 예. 신장염으로 또 한번 입원했었고 해서 이번에 아플 적에 이 병원에서 피검사 피로 할 수 있는 검사를 모든 검사를 다 해봤었거든요.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예. 그랬는데 엑스레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예. 신장도 좋고 예. 간도 좋고 다 깨끗하고 다 좋다는데 예. 어머니?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하시는 증상을 종합해 봤을 때는 솔직히 이석증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석증 가능성도 있고 저희 이비인후과 주로 잘 보는 뭐 전정신경염이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게 일단은 재발하더라도 그게 양상이 또 변화될 수가 있고요. 방골이 가는 위치라든지 어디에 그 결석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 병원에 가시면 바로 치환술을 만약에 그게 이석증이 맞다면 치환술을 하고 재발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을 환자들한테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교육을 시키고 재발을 안 하도록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습관화 운동이라든지 귀 뒤에 딱딱한 뼈가 있는데 이런 유양돌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잔잔한 진동 자극을 주시면 그런 이석증이 모이는 부분이 약간 분산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약간의 증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다른 전정신경계라든지 그런 부분의 병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일종의 재활치료를 통해서 약간 적응 훈련을 하셔야 어느 정도 재발을 못 느끼시고 생활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병원에 가면은 갈 때마다 기 영양제다 하면서 손바닥만 하는 님들이 그거를 갈 때마다 맞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계속 그래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영양제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대부분 성분 자체가 귀로 혈액순환이 좋게 만들거나 혈액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귀 자체에 어떤 이런 병들 오는 자체의 원인도 저희들은 솔직히 잘 모르게 판명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양제를 씀으로써 아무래도 좀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보통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시기에 좀 어차피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하지만 어차피 시간이 걸리면서 나는 병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그런 영양제 같은 것들도 한 번씩 맞아주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그게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되시거나 뭐 좀 그런 생각이 있다면 굳이 반드시 맞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아니 부담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병원 갈 때마다 처음에는 아프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2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이런데 갈 때마다 그 주사를 맞고 오는데 그 주사는
주는 거 하고 그리고 이 약을 계속 네. 이렇게 복용을 해도 부작용 같은 게 없는지 네. 어지럼증 약을 보통 덮기 위해서 보날링이라든지 다이아제팜이라는 말을 쓰는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길게 썼을 때 특별히 부작용이 있는 바는 잘은 없고요. 대부분 저희 이비인후과 쪽에서는 약을 최대한 길게 안 쓰고 최대한 우리 쪽 병이 맞다고 확신이 되면 최대한 빨리 약을 끊도록 유도를 합니다. 끊도록 유도를 하고 재활을 시키는 쪽으로 환자를 교육시키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만약에 약 먹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확실히 병원을 가셔서 진단을 받고 만약 그런 게 맞으면 그런 쪽으로 약간 치료 방향을 바꾸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어머니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전화가 있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저는 60대인데 네. 고개를 흔들고 옆으로 보고 정면을 보면 어지러워요. 예. 고개를 네. 흔들고 흔든 네. 뒤에 옆을 정면을 보다가 보면은 어지럽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 잠깐 고개를 옆으로 한다 하든지 예. 무슨 옆에 서는 거 부르지. 부르면 탁 돌아보고 예. 정면을 딱 보면 어지러워요. 아, 이런 증상은 언제부터 발생하신 겁니까? 한 2년 정도 되지 싶은데. 2년요? 아, 이런 증상 때문에 뭐 토하신다거나 뭐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거나 뭐 다른 같이 오는 증상들은 따로 없나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걸으실 때도 똑바로 잘 걸으실 수 있고요. 예, 예. 뭐 혈압이나 그런데 뭐 당뇨. 이제 예. 옆으로 봤다가 앞을 정면을 볼 때 그때는 좀 약간 막 흔들린다 할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두통 같은 거는요? 두통도 없고, 예. 눈앞이 뭐 깜깜해진다든지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도 없으시고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병원은 어느 병원을 주로 다녀보셨어요? 뭐 많이 다녀보셨나요? 이비인후과 가봤는데, 예. 네. 귀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 해요. 아무 이상이 없다 해요. 이비인후과만 가보, 뭐 다른 신경과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가보셨어요? 그 내과로 무슨 내과로 가는 그걸 하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예. 지금 말씀만 들어보셨을 때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좀 솔직히 모호합니다. 모호해서 지금 뭐 다른 뭐 기타 혈압이나 당뇨, 뭐 뇌혈관 장애에 올 만한 기저력도 없으시고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뭐 중추신경계, 예. 지금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거든요. 네네네. 한 2년 지금 1년 몇 개월 한 2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번 오셔서 이비인후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비인후과적인 뭐 어떤 전정기능 검사 같은 여러 가지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서 일단은 귀 안에 있는 달팽이 관도 있지만 이런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확실히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신경과적으로 뭐 MR 같은 거라든지 소뇌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동요시라든지 약간 목요일을 흔들었을 때 초점이 잘 안 맞춰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능성은 좀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시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나요? 그런 건 검사를 안 해봐서 뭐. 본인 느끼시는 건 없고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제가 들어봐서는 일단은 한번 오셔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받고 뭐 네, 그래도 이상이 좋습니다. 있으면 안 들어간다 이거지. 예, 네네. 고려하시면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우영기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어지럼증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또 흔한 질환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벌써 먼저 전화 통화상으로 많은 말이 나왔는데요. 네. 전정신경염에 대해서 먼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에 발생한 일종의 염증인데요. 어지럼증을 경험하는 질환으로 양성, 발작성 두이 현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말초성 어지럼증이라고 말합니다. 네. 전정신경에 국한된 신경병변으로 청각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단발성 또는 다발성으로 장기간의 어지럼증이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네. 전정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전정핵은 양측의 전정 말단에서 유발된 전기 신호를 중간 신경원을 통해서 다양한 중추계 조절자와 연결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전정 암반사,
전정 척수 반사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간자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측 전정신경염과 같이 한쪽에서의 어떤 구심성 신호가 단절된 질환에서는 자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자발전이가 정상적으로 생기는 건축과 자발전이가 소실된 병변층 사이에 상대적인 전이차가 중추계에서 긴장성 불균형으로 인지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어지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 과로를 한 경우라든지 심한 감기를 앓고 있거나 또 앓고 난 후에 전정신경염이 잘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쪽 말초성 전정장애 기전을 단적으로 지적하기는 곤란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1차성 구심성 신경 또는 전정신경절의 직접 변성이나 전정신경계로 가는 안테리얼 베스티뷸러 아테리아 같은 혈관과 같은 곳에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 같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것으로 잠복 바이러스 재활성에 의한 2차적인 면역 반응에 의한 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20대에서 60대에 발병하나 평균 연령은 30, 40대에서 남녀의 비슷한 정도로 발병하고 계절적으로는 주로 봄과 이른 여름에 유행성으로 또는 가족적으로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네. 27%의 환자에서는 심한 어지럼증이 나타나기 한 1에서 2일 전부터 약한 어지럼증을 전구 증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73%에서는 아무런 징후 없이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증상은 환자의 50% 이상에서 밤에 발생해 잠에서 깰 때까지 지속된다고도 많이 말을 하십니다. 네, 바이러스 감염과 잠복에 관련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정신경염의 경우 어떤 특징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어지럼증의 정도는 흔들거림부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어지럼증의 성상은 회전성이어서 환자는 자신이 안진의 빠른 성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통 느낍니다. 네. 눈을 뜨고 누워있으면 편해지고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럼증이 보통 심해집니다. 특히 환자들은 건강한 쪽 귀, 즉 건측 귀를 바닥 쪽으로 해서 눕는 경향을 보통 띠고 있고 네. 메네르병과는 반대의 양상을 주로 보입니다. 서 있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며 이때 두부는 병변측으로 잘 기울고 몸도 병변측으로 쓰러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동반 증상으로는 오심구토가 나타나며 이 외에도 권태, 창백, 땀, 설사 같은 자율신경계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급성기의 심한 증상은 대개 24시간 이상 지속되지만 2, 3일 경과하면 호전이 되게 됩니다. 주관적인 증상은 전정신경염의 이완 정도와 보상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이 나타날 때 이제 귀 안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뇌졸중이나 이제 심장 질환처럼 시간을 다투는 위험한 중추 질환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별 진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성 어지럼증의 진단 과정에서는 먼저 중추성 병변과 말초성 병변의 감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은 대부분 회전성 안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추성 어지럼증 경우는 회전성 안진도 있긴 하지만 비회전성 안진이 주로 많고 어떤 특정한 규칙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초성 어지럼증은 난청 이명을 동반하고 뇌신경 증상을 따로 동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체위와 두유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잘 변하며 의식장애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특징이 있습니다. 말초성 어지럼증의 경우에는 안진은 보통 수평성 또는 수평회전성이 많고 주시 변화에 따라서 안진이 방향이 바뀌지 않고 시고정, 한 곳을 집중해서 보시라고 하면 억제가 됩니다. 그 안진이. 네. 하지만 건측을 주시할 때 안진이 강해지며 병변측을 주시할 때 약해지는 알렉산더 법칙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두진이라고 하는 어떤 환자의 머리를 양측으로 심하게 흔들었을 때 안진의 강도가 커지며 자발 안진이 없는 경우에는 잠복 안진이 그때 당시에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전정안 반사가 소실돼서 병변측으로 머리를 빠르게 돌릴 때 교정성 단속 운동이 관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중추성 안진은 순수 수직 안진이거나 회전성 안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주시 방향에 따라 안진의 방향이 잘 바뀌고 시고정 억제 현상이 잘 없거나 적게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서 있기가 곤란할 정도의 강한 신체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네. 걷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추성 질환 어지럼증이라면 빨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병원에 이제 내원을 했을 때 빠른 대처와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환자들이 급한 어지럼증을 겪고 오시면 보통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네. 중추성 소견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생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저희들은 신경과라든지 해당 과의 자문을 구하고 CT나 MR 응급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말초성 증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급성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시간이 경과하면 점차 호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급성기에 접어들면 자세한 문진과 전정기관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약제를 쓰던 것들을 함부로 투여하지 않고 끊고 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정맥 주사제 형태의 전정 억제제 및 진토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 네. 보행에 따른 2차적인 사후 방지를 위해서 보호자를 상주시키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 급성기에는 심한 오심과 구토를 잡아주고 병변측으로 쓰러지는 증상을 보이므로 전정 억제제와 진토제 같은 경우를 쓰기도 하며 면역 억제제로 또는 항염증제로 알려진 부신 피질 호르몬제 같은 경우도 전전 보상을 촉진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제 급성기에는 약물 치료도 하고요. 또 조금 진정된 다음에는 앞서 이제 알아봤던 방법이죠. 이 전정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는 게 치료에 아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외래에서 환자들 보통 보게 되면 어지럼증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시고 치료를 받고 약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전정재활치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전정재활치료는 급성 전정 기능 소실 후에 증상 회복은 중추 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급성기 증상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후에는 중추 보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정 억제제 사용, 약물 같은 사용을 자제하고 조기에 재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정 재활 치료가 최종 기능 회복을 촉진하는 것은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환자군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병 후에 일주일 정도까지의 시기에 행동 제한 여부가 기능 회복에 결정적임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밝혀져서 조기 재활 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우영희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어지럼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지럼증의 원인도 굉장히 많고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집 안에서 어지럼증으로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고생하고 계신다면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 병을 똑바로 아신다면 병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뭔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라든지 신경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조심해야 합니다. 월별 발생률을 보면 11월부터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불과 같은 수산물은 되도록 익혀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 씻기를 잘해야 하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도 강한 식중독 균인 만큼 위생 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